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와 ADM을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좀 변화가 나오고 있죠.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화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유감스럽게도 네, 이런 패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3.5% 내림세, 그리고 현대 ADM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덜 내렸죠. 네,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 장중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도 보였습니다만은 상승폭은 둔화돼서 플러스 2.78% 시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변화가 온 건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죠. 재료 부분하고 수급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예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 관심 가지시고 꼭 여기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바이오 ADM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여하튼 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상은 안 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영상을 드리는 시점은 좀 늦죠. 늦고 이제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제가 사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텔방에 꼭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대바이오 입장, ADM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 최선책이 되는 거예요. 문자를 꼭 주시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재료가 그동안에 많이 나오던 재료가 갑자기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죠? 네, 조용해졌습니다. 현대바이오 뭐 이런 거 지난 3월 11일까지도 재료가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잘 안 나와요. 재료가 잘 안 나옵니다. 재료가 좀 나와야 그래도 활발할 텐데 재료가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근데 사실 주가가 약할 때 재료가 나와도 재료의 주가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지금 뭐 물량, 12 물량, 이런 것들도 일단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 요소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 부분 현대바이오도 이렇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수급적으로도 그러면 수급이 강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 측면에서도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린 게 있습니다. 네, 여하튼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래가 늘어야 된다. 그럼 체결 강도가 좋아야 된다. 네, 반짝했다가 그냥 또 10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체결 강도가 현대바이오. 그죠? 네, 현대 ADM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리려면은 이 체결 강도가 되게 100% 이상이 계속 찍혀야 돼요. 그러질 못한 부분을 제가 미리 이제 예고를 드렸죠. 결국 이런 약한 패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 거래량이 아주 급격히 감소. 그러면은 그래도 그 하락이 좀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웬만큼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 측에서도 재료를 또 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재료가 주가가 약할 때 자꾸 내봐야 재료가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료를 못 내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다.
그 시장 자체도 지금 좀 흔들고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그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 외인 기관 방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꽤 비중이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꽤 많아요. 공매도량도 많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300만 주 정도 되는데 최근에 공매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죠. 이 공매도 이 잔고라는 것은 신규 공매도는 더하고 쇼카바링 된 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잔고가 결정이 되는 건데 쇼카바링도 시원찮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 부분들이 압박 요소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ADM 같은 경우도 보면 반전 시도는 그래도 그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했는데 하지만 상승폭 둔화됐고 자, 외인들이 뭐 들어오긴 했는데 어떤 방향성은 없어요. 외인들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막 그런 패턴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공매도는 별로 안 되는 종목이에요. 공매도는 대개 이제 작은 기업들은 대차를 잘 안 빌려주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현대바이오가. 공매도 압박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 보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공매도가 이렇게 늘었어요. 13만 주에서 33만 주, 32만 주. 이렇게 늘었네요. 여하튼 공매가 없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아쉽네요. 다만 이제 그 공매도는 시장 조성을 위한 물량일 수가 있으니까 순수한 공매도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뭐 현대 ADM은 공매도 영향을 이렇게 안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흐름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확실한 재료가 등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급적으로 확실하게 반전의 신호가 나온다든가 그래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타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돌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런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보와 자료를 드릴게요. 영상은 이게 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꼭 현대바이오, 현대 ADM이라고 문자를 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바이오 입장, ADM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